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2024년 12월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12월 그러게요. 10일. 네.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2024년 새해 인사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니까요. 네, 2025년이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이렇게 1월이 되면 1월부터 뭔가 새해를 시작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네, 네. 올해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12월에 미리 한번 해보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미리 새해를 좀 더 당겨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실 수 있도록 새해 개선해야 할 7가지 치아 건강 습관 이런 주제를 들고 왔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7가지 치아 건강 습관에 이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한 가지씩 이렇게 컨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해 개선해야 할 7가지 치아 건강 습관.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또 흡연이 치아 건강에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폭식. 네. 또 세 번째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기. 네. 또 네 번째는 연필 깨물기 또 아니면 이로 병을 딴다거나 이런 쇠 물질 같은 거를 이로 무는 네. 거죠. 네. 또 다섯 번째는 이갈이. 네. 여섯 번째는 피어싱. 네. 요즘 이렇게 패션으로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양치질. 네. 네. 이것이 7가지 치아 건강 습관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잘못된 양치질 이 부분은 워낙 우리 원장님하고 방송하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이 있는데 좀 의외인 것들이 많았어요. 네. 네, 원장님 이렇게 리스트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네. 사실은 이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치아의 기능, 그러니까 저작하는 기능이죠. 네. 씹는 기능, 그다음에 치아 자체의 건강, 이만 보는 게 아니고 잇몸도 같이 보고 그런 전반적인 근육이라든지 턱관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연관된 네.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예전에 흡연 관련돼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얼마 했었죠. 전에 네. 우리 또 올해 네.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네. 그럼 짧게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죠. 흡연. 네. 자, 새해 개선해야 될 치아 건강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거는 치아뿐만이 아니고 네. 전체적인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특히 심혈관 질환, 또 폐 질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네. 이 흡연은 이제 늘 올해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새해에 이제 한번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치아 건강에는 사실은 흡연은 그 흡연 물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독소들, 그 독소들에 의해서 잇몸들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즉 잇몸의 혈관이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잇몸의 섬유질이 증가를 하면서 잇몸이 좀 두툼해집니다. 이 결과적으로 우리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인 퍼켓이라고 하는 치주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좀 생기고 또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어떤 이 깊어진 치주낭이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했을 때 플락을 제거를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네.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네네. 치주낭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그런 잇몸 조직으로 변성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유 때문에 흡연은 새해에 한 번쯤은 개선을 하고 금연을 하시는 네. 이제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폭식인데요. 설마 폭식
폭식이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폭식은 사실은 이제 과식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네. 저는 여기서 조금은 이제 너무 협의적인 그런 좁은 의미의 폭식만을 보시지 마시고 네네. 드시는 음식의 퀄리티,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단단한 건 아닌가, 또 당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은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특히 이제 폭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슈가 크레이빙이라 그러죠. 우리 네. 단 거를 자꾸 계속 드시는 것. 네. 폭식보다는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가 되겠죠. 이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치에 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충치가 아주 유발하기 쉬운 그런 네.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음식을 드시는 질에 해당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이 네. 부분에 대한 것. 단당류는 치아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방 비만의 또 원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폭식에 대한 부분은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저는 이제 전폭적으로 그 부분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과 잇몸 질환의 관계, 아니면 네.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잇몸 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예, 이제 백혈구 이런 어떤 우리 염증을 일으킬 때 방어를 해주는 그런 군인과 같은 그런 세포들의 기능도 좀 저하된다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감염에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민감해지는 그런 것도 당뇨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상처 치유가 더디고 지연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폭식은 이제 우리 전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네. 이것이 이제 우리 잇몸 질환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우리의 건강 상태와 건강 상태가 그렇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폭식에 해당하는 특히 이제 섬유질을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비타민이나 비타민도 사실은 과식하면 안 좋으신데 잘 균형 있게 드시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음식은 폭식을 하셔도 좋겠지만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건강에 맞아요.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의 폭식은 이제 결과적으로 잇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네. 이런 이제 임상 결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음식, 섬유질, 당근, 오이, 이런 걸로 폭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 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슈거 크레이빙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분, 과도한 당분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좀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네네. 이제 폭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혈관 잇몸 질환의 그런 상관관계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드시는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시고 네. 이제 전신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드셨을 때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당근, 오이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사실은 치아에는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치아를 닦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 네. 네, 이 음식이 닿는 부분이 네네. 그 파이버에 의해서 칫솔과 같이 이렇게 플렉이 좀 제거가 되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의외로 치아가 참 깨끗한 거를 저희가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제 식습관을 좀 개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젖병 물리기. 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네. 네. 젖병은 물려야죠. 네. 네. 이제 먹여야 되니까 네네. 아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물리는데요. 젖병 물고 자기. 그 부분이. 네. 젖병 물고 재우고 애들이 잘 안 자니까 네. 젖병을 물고 자면 애들이 이제 잠을 자는 그런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렇게 장기간 방치하시면 네. 치아가 이제 다
사가서 충치가 아주 그냥 굉장히 심하게 전 치아에 유발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물론 뭐 아이들한테 뭐 설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그런 그 우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유 자체가 렉토우즈라 그래서 젖당이라 그러죠. 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어떤 당의 일부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플락이나 어떤 균에 의해서 입안에 있는 균에 의해서 분해가 됐을 때 나오는 거를 젖산이라고 하고요. 네. 이 젖산은 사실은 우리 충치균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완전히 그 충치균에게 그냥 키우는 입안을 키우는 어떡해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젖병 물고 잔다는 얘기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 동안 유당이 젖산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네네. 잘 안 닦고 거기에 끈적끈적한 그런 유당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도록 방치를 하신다면 네. 치아가 전체적으로 탈해가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충치가 진행이 됩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정도도 굉장히 심하게 넓은 범위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젖병 물리기에서 젖병 물고 자기로 이제 그거를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고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어떤 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우유를 대신한 그런 거를 조금 물고 잔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은 낮으니까요. 보리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네. 몸에 체질이 맞는다면 네. 근데 우유를 태워서 그렇게 해서 그걸 물고 자도록 방치하신다면 아이들에게 큰 이제 충치에 영향을 끼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버릇이 있는 애들이라면 조금씩 좀 바꿀 수 있는 네. 새해에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아이에게 젖병 물리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자는 것. 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수유를 하신다든지 모유를 네. 하신다든지 엄마 젖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가제 수건이라고 보통 거즈 네.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치아를 좀 많이 문질러서 좀 닦아주는 아이들이 이제 보통 아랫니가 한 6개월 되면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유치가 이제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방치를 하시면은 그 치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썩으니까요. 아, 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젖병을 물고 난 이후에 거즈를 사용해서 네네. 치아를 이렇게 닦아주는 것.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연필 깨물기나 이로 병을 딴다거나 네. 쇠, 뭐 열쇠 같은 거를 이로 문다든지, 네, 자,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치아의 일부로 네, 큰 외상을 주는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필을 깨문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네. 어떤 뭔가의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아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물질을 네, 이제 네. 그 깨물게 되고 이런 습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뭐 연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드러운 그 나무니까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고 뭐 병을 딴다든지 이런 건 예전에 이제 치아가 단단함을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지만 네. 이런 어떤 치아에 가해지는 외상은 그 순간에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아, 대부분은 네. 그 내부에 치아 내부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나고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 그 균열이 저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프랙처인데 네네. 아주 미세한 잔금이 치아에 생기게 됩니다. 네네. 이 우리 치아는 겉에 있는 에나멜층은 한 95%가 무기질, 즉 인오게닉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유기질에 해당하는 우리 뭐 잇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 외상이 가해지면 여기에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도 갈라지기 전에 쫙쫙 금이 가잖아요. 맞아요. 치아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쇠라든지 이런 좀 단단한 그런 물질을 이로 이제 자꾸 이렇게 깨무시거나 하신다면 네. 이 잠금이 서서히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주변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가 쪽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네. 젊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아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농담 삼아서 하시는 얘기가 젊었을 때는 이가 이렇게 튼튼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가 이렇게 바스러져 이런 얘기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시는 거죠. 근데 치아는 평생을 쓰셔야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괜찮다고 안 아픈데 뭐 이런 그 순간의 모습, 그 순간의 느낌을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습관은 좀 없애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연필 무는 게 이거는 나무고 말랑말랑한데 이 자국도 다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앞으로 이를 깨무신다든지 한쪽 편측으로 이를 깨물면 턱관절 쪽에 굉장히 큰 무리를 줍니다. 아, 네네. 예, 턱관절에 이제 우리 디스크가 들어있는데 입을 벌릴 때 특히 연필을 물면 입이 살짝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치아, 그러니까 그 턱관절에 있는 부분이 약간 그 원래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턱관절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쪽으로. 네. 그 상태에서 이를 물면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서 근육의 힘으로 그 부분에 압점이 생기고 이 프레셔가 이 디스크에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디스크에 그냥 섬유질이 가장 많은 곳만 눌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뒤에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조직 쪽에 턱관절이 딱 누르게 되면 턱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저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물질들은 치아의 교정력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좀 이렇게 네. 움직이는 네. 이제 앞니가 벌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습관들은 사실은 치아의 위치라든지 치아 자체의 그런 인테그리티라 그러죠. 이런 건강 상태를 일부러 해치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되니까 새해에는 이 습관도 좀 고치시면 어떨까 무조건 싶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네. 네. 사실 뭐 연필을 한 번 깨물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원장님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습관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턱관절 또 이제 디스크 영역까지도 해칠 수 있으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입에 무언가를 무신다거나 뭐 이렇게 사실 뭐 예전에는 이런 금 같은 경우도 네. 이에 이렇게 음식 말고 다른 거를 집어넣는 거를 이제 개선하는. 그렇죠. 네. 이제 그 컨트랙터 분이시라든지 이런 네. 일하시는 분들은 못을 좀 이렇게 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나중에 오래 지나가다 보면 못이 이렇게 이를 닳게 해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가락 빨기 이런 습관 같은 경우에는 교정력이 굉장히 가해지고 앞니가 벌어지는 네. 이제 그런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잘못된 습관은 좀 개선하는 게 새해에는 또 결심으로 좋겠습니다.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 개선해야 될 7가지 치아 건강 습관 중에 이제 5번째 바로 이갈이입니다. 네. 이갈이. 어떻게 이갈이. 생각하시나요? 이갈이도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습관을 좀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갈이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일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안 가게 하면 어떻게 뭘 하면 되죠? 근데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도 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이거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 발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개선을 하기보다는 이런 이갈이로 인해서 본인의 치아 건강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 거고, 그 결과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갈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저작근, 근육이 굉장히 뻣뻣하게 굳어 있고, 이 굳어 있는 저작 근육은 그 근육들 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목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 네. 이런 모든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도 같이 굳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도 몸을 이렇게 약간 새우처럼 조금은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면서 일을 가실 때 이렇게 비디오 찍어 놓고 해놓은 걸 보면은 그렇게 옆으로 모로 누워서 몸을 쥐어짜면서 일을 무시거든요. 아, 네. 예, 이거는 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클렌칭이라 해서 이를 꽉 무는, 악무는 그런 습관도 똑같은 역할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의 자세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로는 책상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보면은 컴퓨터 일 많이 하시는 네, 분들, 네. 어깨가 늘 올라가 있고요, 목이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 있고, 네. 그다음에 등이 살짝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많이 뻣뻣하고 굳어 있으시고 그러면 네. 이제 댁에서 하시는 일은 몸을 많이 풀고요, 근육을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찜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나 이런 쪽에서 하는 물리치료들 있죠. 네. 뭐 침도 그렇고 온열치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카이로프락틱 쪽에서 이제 어떤 뼈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근육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이를 악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을 좀 줄여놓을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해주면 좋고요. 이제 치과 쪽에서는 나이가드나 어떤 가드를 통해서 이가 직접적으로 악물을 때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이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이 조금 치아가 좀 떨어지도록 강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육이 더 뭉치는 그런 양을 그 나이가드가 없을 때보다는 좀 적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미용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톡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작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양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요법으로 좀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 나이가드 이야기 이제 방송으로 또 나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버 더 카운터에 있는 나이가드보다는 치과를 직접 방문해서 네. 우리 원장님과 같이 선생님들과 만나서 직접 상담으로 네. 진행하면 좋다고 우리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6번째 피어싱인데요. 피어싱과 7번째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피어싱과 네. 잘못된 양치질,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면 네. 좋을까요? 두 부분이 다 뭐랑 연관이 있냐면 네. 잇몸이 내려간다입니다. 아, 네. 네, 피어싱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텅 피어싱을 하면 아래 앞니에 잇몸들 뒤쪽이죠. 혀 쪽에 네네. 있는 잇몸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거는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그쪽이 뻗겨지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립 피어싱을 하는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네. 그쪽에 있는 잇몸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잇몸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네. 잘못된 칫솔질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는 잇몸에다가 대고 옆으로 열심히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 네. 똑같이 피어싱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잇몸이 그냥 닳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뿌리 부분이 닳게 되는, 치약의 만무제에 의해서 이가 닳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양치를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양치가 깨끗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상하게. 어. 예. 이제 올바른 그 양치 습관은 여기서 얘기하자면 또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석구석 안 닿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델리케트하게 잘 세심하게 닦는다 생각하시면 네. 강하게 닦는 것보다는 이제 살살살. 네, 네. 닦더라도 좀 구석구석까지 네. 이렇게 닦아주면 잇몸에도 큰 영향이 없고 또
치태를 제거하는 효과도 좀 올라갑니다. 또 우리 원장님께서 늘 강조해 주듯이 그 치실, 이솔질, 꼭 잊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실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새해에는 한번 매일 써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레졸루션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을 8가지로 해야겠네요. 치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새해 개선해야 할 7가지 치아 건강 습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바로 7가지 흡연, 폭식,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자는 것, 또 연필이나 연필을 깨물기, 1호 병 따기, 뭐 이런 부분들, 음식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입에 무는 거, 또 이갈이, 피어싱, 잘못된 양치질, 이 부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또 추가로 치실을 매일 사용하는 것 나눴는데요. 원장님, 참 너무 유익한 부분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치아 건강, 구강 건강과 연관이 있으니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와 또 곧 다가올 성탄절 이렇게 메시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해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들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건강의 시작이 입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새해에도 이제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올 한 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